과학자들이 개발한 체위가 있어요. 캣 체위라고 해서 뭐 고양이 이런 거 아니고요.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둘이 나란히 누워 있거든요. 근데 포인트는 남자가 일단 위에 있긴 해요. 그래서 남자가 피스톤 운동을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그렇게 해서 자극을 해주라고 하는 게 있죠. 전체를 자극해 줄 수 있는 과학자가 만든 기가 막힌 체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성남에서 다나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이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또 채널로 닥터음의 성세포들로도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많은 시청 바랍니다. 주로 산부인과를 찾는 환자 유형은 어떤 게 있나요? 저희 산부인과는 어쨌든 뭐 여성 질환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표적이고 그래서 뭐 가렵습니다. 그다음에 생리도 아닌데 이상한 출혈이 됩니다라든지 하복부 통증 쪽으로 오면 일단은 뭐 여성분들 오니까 10대에서부터 7, 80대까지 어쨌든 불편해요라든지 뭐 피난다든지 이런 걸로 제일 많이 오시고 그거 외에도 뭐 예전에 비해 좀 덜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좀 밑에가 건조하다 뭐 그다음 갱년기 폐경기 호르몬 증상 그다음에 방광 쪽으로 해서 뭐 소변 볼 때 불편해 이런 걸로 많이 오십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출혈이 돼서 왔는데 엄마는 얘는 너무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그쵸 뭐 피곤하면 그럴 수 있으니까 볼게요 하고 봤는데 임신 중이었는데 뭐 약간 임신 중에 초기 출혈이었는데 순수하고 성경험도 없고 남자도 모르고 막 이런다고 하니까 그냥 일단은 미성년이고 하니까 이제 엄마하고 얘기를 잘 하긴 했는데 거기서 이제 터버리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고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어쨌든 미성년이고 하면 이제 엄마랑 얘기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하는데 그런 거랑 성경험이 전혀 없어요라고 했는데 막 검사를 해드려봐 밑에 불편하다고 분비물 때문에 가려워요 악취나요로 왔는데 검사했더니 약간 정말 성경험으로 성관계로만 주고받는 균들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일단 보호자분은 자기 딸은 되게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막 그렇게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성관계로만 없는 균이 나왔는데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뭐 미성년자일 경우엔 당연히 이제 보호자분하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이제 약간 요즘 분들은 또 성인이신데도 엄마랑 그렇게 많이 오세요. MZ 분들 산부인과 이렇게 엄마랑 딱 같이 오시면 엄마랑 같이 얘기해도 되냐고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물리고 이제 이분한테만 얘기해줘. 이거 성관계로만 없는 거다. 너 성경험 없다고 했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설명하고 뭐 이런 것들. 실제로 질 안에 물건이 들어가서 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진짜 많죠. 질 안에 물건이 들어가서 오는 거에 가장 많이 오시는 건 콘돔. 관계 중에 콘돔이 빠졌는데 아무리 뒤적뒤적 찾아내도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거 찾아주세요. 정말 많이 오시고요. 그래서 뭐 콘돔은 저희는 어차피 이렇게 딱 질경으로 벌려서 보면 되니까 바로 보여서 바로 손쉽게 빼드릴 수는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 여자분들 자위하시다가 제가 봤을 때는 그 70대 어르신이셨는데 이 화장품 뚜껑이 빠져가지고 오셔가지고요. 그 뚜껑은 혼자 손으로 빼기도 좀 어렵고 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쑥 매끈하니까 뚜껑 쪽으로 들어가니까 쑥 들어가지만 이게 조금 흥분하셔가지고 뚜껑만 빠지고 본체는 나와버리니까 뚜껑이 질 안에 있어서 그 뚜껑 요거 좀 빼내는 게 저는 어렵진 않지만 이제 어르신이 혼자 때 꺼내시려고 되게 애쓰시다가 질벽이랑 좀 상처가 좀 나고 그러셔가지고 다음부터는 하셔도 되는데 어르신 뒤쪽으로 하시라고 뚜껑이 빠지면 이게 빼기가 너무 어려워서 뭐 그런 것들 그거 되게 당황스럽고 이제 가끔 뭐 악취가 막 난다고 그래서 왔는데 탐폰, 생리대 중에 끼는 탐폰이 있거든요, 질 안에다. 그거를 까먹으셔가지고 이제 있는데 또 넣고 그래서 걔는 뺐지만 실은 여기 있었던 애가 계속 머무르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냄새가 나서 빼려고 오셨던 건 아닌데 왜 나는 요즘에 전에 없이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왔는데 그 안에 탐폰 들어있던 경우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성도 남성처럼 달아오르면 신체에 변화가 있나요? 실제로 남자도 흥분을 하면 생식기가 되게 딱딱해지잖아요. 강직해지고 그렇게 서잖아요. 여자도 실제로 여기 음핵이랑 요 주변이 흥분을 하면 정말 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많이 발달하고 그래서 뭐 거기를 뭐 눈으로 보고 뭐 그러지 않더라도 만져보면 이렇게 좀 부풀어 오르는 게 있어서 여자도 흥분을 하면 실제로 성기가
혈류가 발달하면서 부풀어 오릅니다. 근데 딱딱해지진 않지만 남자들처럼 그렇게 혈류가 많지는 않아서 근데 딱딱해지진 않아도 좀 부어오름 정도로 발그스레함 정도로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샘조직들에서 분비되는 액체들로 아, 흥분이 됐구나 이런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관계 시 여성의 몸에서 나오는 액체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제가 보통은 이제 뭐 스케네셈이라고 해가지고 이 요도구 주변에서 나오는 마치 남성의 사정액 같은 애인데 그 주변에 샘조직이 있고 걔가 이렇게 흥분을 하면은 그 샘에서 이제 액체가 나오는 게 있어요. 저희가 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충분히 흥분해도 나오고 그 샘 자체가 유독 발달해서 좀 나오는 분도 있으시고 해서 그거는 그 샘에서 분비되는 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되게 궁금해 하시는 거 있잖아요. 왜 야동을 보면 이게 막 분출하는 거, 시오키 뭐 이러면서 그거는 진짜 야동에서 가능한 일인 것 같고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가끔 이게 젖는다 시트가 되게 민망했다. 근데 나오는 자리는 방광의 소변의 일부라고 저희는 표현을 해드리는데 소변이 만들어지는 기전과 원리가 달라서 막상 그 액체가 소변처럼 뭐 지린내가 난다거나 뭐 누렇거나 그러잖아요. 약간 맑고 무색에 무취해. 근데 액체가 가능해요. 그때 막 흥분을 하니까 이제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고 급하게 많이 만들어진 애들이 흥분하면서 이렇게 여기가 약간 이완이 되니까 좀 배출이 되는 정도. 요실금? 네. 그렇지만 약간 소변이 진짜 만들어지는 그런 기전하고는 좀 달라서 뭐 콩팥을 거쳐가지고 걸러가지고 나오는 그런 소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때 혈류가 되게 많이 발달하면서 많이 흥분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배출되는 거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입니다. 영상에서 나오는 여성의 분비물은 연출된 장면인 건가요? 근데 제가 또 그 야동 배우들을 보니까는 그녀들이 진짜로 그걸 연출하기 위해서 물을 진짜 많이 마시고 한대요. 그녀들도 노력을 한대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 네. 네, 그렇대요. 그래서 연출을 하려고 하지만 그녀의 몸에서 진짜 나온 거 아닐까. 연출할 거면 그냥 관계하고 뭐 흥건하게 해놨어가 아니라 그녀들이 진짜 촬영하기 전에 물을 많이 마셨다는 얘기를 해주는 걸 보면 그리고 실제로도 환자분들이 이게 시트가 젖어요라고 오시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꼭 그 스캐너샘에서 나오는 그 액 살짝 조금 그거는 그렇게 시트를 적실 정도로 못 나오고요. 그거 말고 약간 새는 그곳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액체가 많이 나오면 성욕이 많은 건가요? 근데 여자 자체가 아예 분비물이 많이 분비되시는 분이 따로 있으세요. 그리고 또 그 아래쪽에 저희가 막 자궁이랑 질 쪽이랑 보면 초음파만 봐도 그쪽에 샘이 되게 많이 발달된 분도 있으셔서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분들은 저희가 뭐 초음파를 보다가 그녀가 흥분할 일은 없지만 아예 경부 자체가 다 헐어져 있으셔가지고 아 평소에 분비물 원래 되게 많으신가 봐요. 그냥 그 사람이 흥분하고 어쩌고를 떠나서 여성 호르몬도 되게 충분하시고 그 분비물 자체도 되게 많으신 분이 원래 그냥 그런 체질의 여자도 있어서 이게 뭐 그녀가 되게 흥분해가지고 분비물이 많이 나와 보다는 그냥 흥분을 하면 물론 분비물이 나오는 게 맞지만 원래가 많은 여자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관계 시 여성 질이 건조한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흔하고 직관적으로 바로 쓸 수 있는 건 윤활액을 쓰시면 되죠. 시중에도 윤활액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그거 쓰는 걸로도 찝찝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 자체가 질에 썼다고 해서 그렇게 막 험해지거나 탈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없이 마른 채로 해서 질환이 상처나는 것보다는 그런 애를 써서라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맞고 실은 좀 더 좋은 방법은 평소와 다르게 맨날 마르는 사람 말고 평소와 다르게 유독 마른다 할 때는 이분이 컨디션이 정말 너무 안 좋을 때 하다가도 마를 수 있으니까 그건 20살도 가능하니까 굳이 그런 타이밍에 하려고 했으면 밑에 다 탈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충분히 흥분시켜주고 충분히 애무를 하고 충분한 시간과 공을 들였음에도 여기가 충분히 젖지 않는 건 그분의 컨디션이 진짜 별로인 거니까 그걸 굳이 그 하겠다고 애써가지고 아래 탈나는 건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문으로는 관계를 많이 하는 여자는 질이 커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인가요? 질이 원래 구조가 애기 머리통이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딱 쪼그라드니까 얘가 탄력이 되게 좋은 구조라서요. 많이 한다 한들 애 머리통만한 성기를 가진 분 없으시잖아요. 게다가 어차피 애 한 번 쭉 빼고 나도 쭉 쪼그라드는데 그 사람이 애를 셋을 낳고 넷을 낳았다고 밑에가 막 이렇게 늘러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건 정말 설이 맞습니다. 많이 하고 하룻밤 내내 꽂고 자도
뭐 하룻밤에 10대 번을 해도 그렇게 막 늘어져 있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질은 탄력이 워낙 좋은 공간이라서 그냥 바로 원래대로 회복합니다. 태생적으로 여자마다 질의 크기는 다른가요? 그건 다르고 원래는 조금 평범한 사이즈였던 분인데 그분이 컨디션이 안 좋고 또 세월이 흐르면서 근력이 감소하면서 약간 늘어지면서 공간이 늘어지는 경우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뭐 아기 나가지고 더 커지고 막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르게 약간 근력이 빠지고 체력이 안 돼서 공간이 좀 넓어지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전에 없이 왜 처음에는 똑같은 사람하고 하고 똑같은 뭐 나는 20살이야. 그런데 안 그러다가 요즘에는 왜 이렇게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지 할 때는 체력이 좀 안 되시나 보다. 요즘 너무 피곤하신가 보다. 그래서 약간 힘아리가 없네요. 힘주기가 힘드시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게 더 맞죠. 근데 그거 조금 더 기력 보강하시면 또 괜찮아져요. 쿠퍼액으로도 임신이 될 수 있나요? 쿠퍼액은 실은 관계하시기 전에 이제 남자분이 사정하기 전에 살짝 나오는 그 앞에 전초전 같은 애인데 실제로 정액의 정자가 2, 3억 마리가 있다고 할 때 쿠퍼에게는 2, 3억 마리가 원래 있는데 거기 한 10,000마리 정도 가능합니다예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전혀 불가능합니다는 아니지만 근데 희박합니다. 남성 성기의 굵기나 길이가 크지 않더라도 여성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많이들 정말 예전부터 너무 궁금해하셔서 아예 데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굵은 사람이 좋아, 긴 사람이 좋아, 뭐 이런 걸로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그 연구상에서는 이제 굵은 사람이 좋아로 물론 나오긴 했는데요. 그럼 이제 굵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또 연구도 있어요. 실제로는 여자의 질의 모든 혈류라든지 감각하는 세포라든지 이런 거의 분포는 이 질의 입구 주변에 5cm 이내에 거의 80%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5cm는 그래도 넘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5cm만 공략하면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는데 그녀를 뭐 오르가즘까지 이끌게 하는데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굵기나 길이에 크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네, 그 5cm 이내에 대부분은 분포하고 있다가 이제 뭐 입증도 되어 있고 데이터상으로도 그러니까 물론 통계를 봤을 때 저희가 여자들이 좋아하는 건 그렇답디다이지만 뭐 그녀를 만족시키기 위해는 5cm만 돼도 됩니다. 성기의 크기, 모양별로 여성이 만족할 수 있는 자세가 다를까요? 그 성기를 크게 4가지의 모양으로 분류를 해서 이러한 모양이 이러한 자세를 하면 조금 더 그녀를 행복으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오르가즘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는 치트키들이 있는데 실제로 막 이렇고 일일이 설명이 다 되어 있지만 실은 듣고 보면 여성 상위에서 여자들이 오르가즘을 제일 많이 느낍니다가 되어 있어요. 뭐 보통 페니스의 모양을 4가지 분류로 나눠서 연필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어쨌든 질 어느 쪽에서도 그 균일한 압력과 압박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는 어느 자세를 하더라도 되게 뭐 유리한 장점은 있는데 여기서도 여성 상위 체형이 좀 더 유리한 걸로 되어 있고 여성 상위는 꼭 그런 생식기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크기나 굵기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여자 자체가 압력이나 속도나 압박감 자체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여자가 오르가즘을 느끼기에 조금 더 효율적인 자세입니다. 성기의 모양별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주의해야 될 거보다도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연필형 페니스, 바나나형 페니스, 뭐 이렇게 도움으로 생긴 페니스라든지 아니 버섯 모양으로 생긴 거,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어 버섯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입구가 좀 큰데 뒤에는 좀 힘이 없는 분이시면 실은 입구가 좀 크신 분은 삽입을 할 때 파트너분이 조금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그녀를 충분히 흥분을 시킨 다음에 들어가 줘야 거긴 어차피 애 머리통도 나오는 자리니까. 그래서 자기께 들어가는데 무리는 없겠지만 실제로 이분은 뒤가 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공략을 해야 되니까 실은 버섯형 페니스인 분들은 약간 조금 정성을 좀 들인 다음에 충분히 삽입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나머지 약간 이렇게 입구는 되게 좁으신데 뒤로 갈수록 묵직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 분들은 실제로는 조금 유리한 구조긴 한 게 들어갈 때 질 입구는 되게 좁으니까 거기서 들어갈 땐 되게 스무스하게 들어가고 뒤가 꽉 차 있으시니까 딱 여자질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은 조금 많이 유리하긴 하죠. 그래서
이분이 유리는 하지만 이분이 만약에 서로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는 게 모양 자체가 지라고 되게 유사하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후배위 같은 걸 해주시면 꽉 찬 느낌을 이쪽도 이 남자분도 서로 여자분도 남자분도 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유리한 게 있고 바나나향 페니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앞쪽으로 휘어 있는 애라서 보통 여자들의 그 스팟들이 주로 다 질의 앞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요것 또한 또 나름 찾아보면 유리한 거긴 하는데 요게 이제 혈도 찌르듯이 잘 공략을 하셔야지 좀 느낄 수 있는 일반적으로는 자기 모양에 따라서 이러한 자세를 하세요를 권장해 드리지만 어쨌든 여성 상위로 해서 여자가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게 여자가 오르가즘을 느끼게 하는데 좀 더 낫다. 주의할 것보다 그냥 그렇게 해놓으면 여자 쪽에 충분히 애무를 해주고 그녀가 충분히 흥분하게 해준 채로 하면 어떤 모양이든지 실제로는 흥분하는 강도나 지속 시간이나 이런 게 좀 더 길다고 보고되어 있어서 실은 충분한 애무가 필요하다. 이런 통계가 이런 연구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관계 시 알아두면 좋을 스팟이 있을까요? 핵심적인 스팟. 제일 흔하게 알려져 있는 이 C스팟이라고 하죠. 클리토리스 스팟은 보통 여자들이 오르가즘을 느끼는 거의 80%는 C스팟에서 느끼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되게 입문자들부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우리 여자의 생식기에 입구, 질 요도보다 조금 더 상단에 조금 돌기형으로 튀어나온 자리가 보통은 또 피부에 좀 덮여져 있기도 하는데 그 자리가 이제 클리토리스라는 자리고 여기가 보통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오르가즘을 느끼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소음순이라고 날개처럼 내려온 애가 있는데 거기서도 20%는 가능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여기를 충분히 애무한 다음에 일단 흥분을 시켜주는 게 중요한 게 흥분을 시켜야 저 뒤에 주인이 애인이가 다 뒤로 순차적으로 있는데 그녀가 흥분이 안 된 채로는 여기를 발굴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그녀가 충분히 흥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미 입구부터 C스팟이란 데가 또 소음순이란 데 피부 자체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를 좀 예무를 해주셔가지고 충분히 느끼게 한 다음에 삽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바로 입구 초입에 손가락 앞에 한 마디 정도 입구 안쪽에요. G스팟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G스팟에서 보통 이렇게 돌기처럼 흥분을 하면 부풀어 오르는 게 있고 그녀가 그냥 이렇게 그냥 체크해봐 뭐 이런 상태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고요. 약간 그녀를 충분히 흥분시켰을 때 걔가 혈류가 막 발달하면서 거기에 저기 부풀어 오르고 돌기처럼 올랐을 때 그거를 만져주면 실제로는 성기로 뭐 이렇게 자극을 해가지고 느끼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거보다 좀 더 안쪽에 한 마디 정도 더 들어갔을 때 그 안쪽에 질의 자궁의 거의 입구 초입쯤에 A스팟이라고 있어요. A스팟은 저도 못 느껴봤는데 그거는 약간 되게 깊숙이 넣었을 때나 느낄 수 있는 자리라서 약간 성기 사이즈가 굵고 길수록 A스팟까지 도달하게 하는데 되게 유리한 위치이긴 하죠. 그래서 보통은 흔하게 알고 있는 건 C스팟이고 클리토리스, 음액에서 느끼는 스팟이 있고 그거보다 안쪽에 이제 G스팟, 그거보다 더 안쪽에 A스팟이 있고 U스팟이라고 해서 남자들도 이제 막 귀두 주변에 막 발달해 있는 것처럼 요도 옆에 그 샘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가 되게 자극이 잘 되는 자리에서 거기에서도 느끼는 또 스팟도 있어서 주로 어쨌든 전벽 위주의 그러니까 전벽이라 하면 질의 앞에 입구 쪽으로 해가지고 위에 쪽으로 해서 그쪽에 신경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혈관도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스팟을 공략하고 싶으시면 질 입구의 상단 그쪽이긴 해요. 여성의 스팟을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자세는 무엇인가요? 근데 막상 하는데 거기 스팟만 그렇게 공략을 하면 진짜 화가 나거든요. 혈도 찌르냐고요. 근데 약간 스팟을 대놓고 그냥 틱틱틱 찌르고선 끝내보겠다 하면 과학자들이 개발한 체위가 있어요. 캣 체위라고 해서 뭐 고양이 이런 거 아니고요. 코이탈 얼라이먼트 테크닉. 캣체위. 그게 딱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요. 약간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둘이 나란히 누워 있거든요. 근데 포인트는 남자가 일단 위에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관계를 할 때 피스 운동이 이렇게 상하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여자의 생식기의 정렬은 일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위에 올라가긴 했는데 약간 피스톤 운동을 위아래로 하면
오르가즘 느끼는 스팟들은 다 일렬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위아래로 하면 맞지가 않잖아요. 정렬 방향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피스톤 운동을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그렇게 해서 자극을 해주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면서 조금 더 자극을 잘 느끼고 싶으면 뭐 여자가 약간 엉덩이를 더 들어가지고 뭐 남자 쪽 허리를 감싼다거나 아니면 약간 남자의 목으로 또 감싼다거나 약간 그런 되게 기이한 자세가 나올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감싸면 조금 더 밀착이 성기랑 성기가 밀착이 되고 그럼 그걸 내가 피스톤 운동을 하는 동안 그 밀착을 통해 가지고 약간 마찰이나 이런 자극이 되면서 조금 더 한 큐에 깊게 질의 전병 및 뭐 전체를 자극해 줄 수 있는 과학자가 만든 기가 막힌 체위가 있습니다. 여성이 가장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이게 여자가 생리를 하기 한 2주 전쯤, 그러니까 이게 그 배란기거든요. 가임기. 임신을 해야 그러니까 우리 여자의 몸이 약간 생리 사이클이나 이런 게 아기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아기가 안 들어오면 버려지는 게 생리잖아요. 그래서 그 생리 앞둔 한 2주 전쯤에 저희가 가임기가 세팅이 돼요. 그 2주 전부터 해서 그 앞에 이제 일주일을 저희가 앱 같은 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가임기라고 떠요. 그때예요. 실은 애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그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때긴 하지만 그 여자의 몸 자체가 그런 가임기 때 에스트로겐 레벨이 거의 막 500까지 치솟거든요. 그래서 그 에스트로겐 레벨 때문에 성욕도 굉장히 폭발하고 그리고 실제로 질내벽도 되게 촉촉해가지고 남자분들도 다른 땐 지뢰사정 잘 성공하시다가 요 가임기에 딱 접어들면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같은 여자친구인데 그 타이밍에 들어가면 에스트로겐 때문에 이 질내의 점막의 촉촉함이라든지 따뜻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빼기 쉽지 않아요. 타이밍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그때 실수해서 진짜 많이 오세요. 근데 여자도 그때 실제로는 호르몬 때문에 굉장히 땡기고 가슴도 막 되게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나고 그리고 막상 관계했을 때 흥분도도 되게 높아지고 근데 이제 아기가 생각이 없는 분들이면 그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지뢰사정 정도로는 이 남자분이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도 않고 여자가 임신이 되게 잘 되는 때니까 그때가 유독 더 땡기는 거고 그럴 때는 또 이 남자는 빼기가 또 어렵고 그래서 애 생각이 없으면 조심해야 되지만 아기 생각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 달리셔야죠. 가임기 때 여자의 성욕이 절정이 되죠. 생리 중에 관계를 맺어도 괜찮나요? 절대가 어디 있어요. 네. 생리 중에 관계를 하면 생리 중이라는 타이밍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잘 임신이 되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생리를 뭐 한 달에 2번도 하고 뭐 3주 만에도 하고 15일 만에도 하고 이러신 분들은 물론 그때도 가임기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생리 중이라는 타이밍 자체가 가임기가 아니에요. 여자가 아기 생각이 없을 때 가임기가 아닌 그 타이밍은 실제로 심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때예요. 그래서 하려면 즐기기에는 임신 가능성도 없고 하니까 뭐 노콘으로도 콘돔 없이도 충분히 편안한 때긴 하는데 그래서 또 더 흥분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생리혈이 나와야 되니까 자궁의 입구가 조금 살짝 열려져 있고 그럼 만약에 파트너라든지 이제 균 같은 게 바이러스 같은 게 있었을 때 침투하기 너무 좋은 타이밍이라서 그분이 뭐 되게 위생적으로 굉장히 지금 청결해야 되고요. 뭐 균, 바이러스 이런 거 없으셔야 되고 그런 때면 뭐 충분히 임신 가능성도 없이 즐길 수 있는 때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생리 기간일 때는 여자의 컨디션이 되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녀가 원치 않는다면 때로는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은 때라서 똑같은 자세와 똑같은 테크닉으로 해도 크게 즐기지 못할 수 있어서 되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긴 하죠. 연기란 무엇인가요? 연기는 관계 후에 남자분이 자꾸 생각나. 또 하고 싶어. 막 자꾸. 근데 그 남자들은 꼭 그 명기랑 자지 않아도 섹스가 자꾸 생각난다고 한답디다마는 그녀를 못 잊겠어. 다른 사람하고도 해봤지만 했던. 그러니까 이게 명기가 모든 이에게 명기가 아니라 그냥 나한테 맞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나에게 명기죠. 뭐 실은 명기를 판별하는 거는 파트너죠. 그래서 질 안에 그 느낌이라든지 그 쪼임이 막 지속력이 좀 돼서 이렇게 흥분한다고 뭐 이 따뜻한 느낌이라든지 촉촉함이라든지 남자가 아니어서 그 잊을 수 없는 그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거가 자꾸 생각나게 하는 그분이 명기죠. 지압의 수준에 따라 명기를 구분할 수 있나요? 요즘에 이제 지압 측정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실은 지압을 측정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요실금이나 이런 걸 치료하려는 목적에서 계속 개발하다 보니까 나온 기계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보통은
기구 자체가 약간 남성 성기 모양처럼 된 게 풍선처럼 질환에서 부풀어서 빠지면서 이게 질압을 측정해주는 기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해가지고 실제로 여성분들이 이제 관계를 할 때 자, 조여주세요, 힘 뿌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압을 측정하는 게 있는데 그 기계를 통해서 데이터가 쭉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제 70, 80 정도의 압력을 일반적인 이렇게 손가락 두 개를 넣었을 때 이게 조이는구나, 힘을 주는구나 이런 느낌이 나는 정도의 압력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체크를 해드려 보면 뭐 40, 50 뭐 이런 정도가 가장 평균이고요. 약간 진짜로 명기겠는데 싶은 분들이 진짜 70, 80, 90 막 이렇게 오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압력 되게 높으시고 또 얘가 봐주는 게 이 공간감을 봐줘요. 그러니까 풍선이 질 안에서 쫙 부풀었다가 빠지면서 이분의 질의 볼륨, 공간이 어느 정도다라고 봐주는 게 있는데 요 볼륨이 또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요런 기준치가 있어요. 요걸 넘으시면 이건 수술이 더 맞고 요 정도시면 약간 필러 정도 넣어서 공간 채워주면 되고 하는 요렇게 저희가 볼 때 상담할 때 지표를 좀 많이 쓰긴 하는데 객관적으로 이 기계가 이 안에 질환의 볼륨이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이런 걸 측정을 해주고 성감을 느낄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탄력도거든요. 이렇게 딱 왔다 갔다 피스톤 운동을 할 때 쫙쫙쫙쫙 쫀득쫀득하게 감기는 그런 느낌? 그게 이제 탄력 팩터가 이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20대, 30대 주로 뭐 요 정도였다면 뭐 어르신들은 좀 탄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뭐 15 미만이고 이렇게 계측도가 또 따로 있어서요. 그걸 보고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탄력은 이 정도니까 또 압력이 이렇게 높으시지만 공간이 넓으니까 느낌이 안 나겠네. 공간이 이렇게 좁으시지만 탄력이 별로 없으셔서 파트너 입장에서는 약간 퍼석퍼석한 느낌이 나겠네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뭘 해봅시다 뭐 이렇게 케겔 운동을 해봅시다 뭐 이런 것들을 권유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 객관적인 지표가 정말 나와요, 데이터가.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희가 인스타에 올려봤더니 이게 막 서로 친구들끼리 퍼나르고 그런 게 있다면서요 라고 해서 저희 병원 내방하셔서 그거 측정하시는 분들 진짜 많았어요. 어떤 분들이 질압을 측정하러 오시나요? 어린 분들이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 진짜 많았고요. 어린 분들이 실은 이게 뭐가 필요하지? 근데 원래 그 기계의 목적은 물론 그런 게 아니라 뭐 요실금이라든지 이런 거 처음에 측정하려고 치료해 주려고 개발이 됐던 거다 보니까 실제로는 어르신들은 예전에 비해서 느낌이 예전만 하지 않아. 그 헐거운 느낌이 나. 나 애 낳고 나서 막 영 아니야. 막 이럴 때 측정을 해드리는 게 되게 유용해서 당연히 그 또래 분들이 되게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인스타에 올려서 그랬나? 젊은 분들이 오셔서 궁금해서야 해서 와서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요. 어쨌든 소요 시간은 약간 좀 민망한 자세로 계시기는 하지만 소요 시간은 5분 정도도 안 걸리고요. 데이터가 쫙 나오니까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면 이 정도면은 파트너분은 불만이 없었을 텐데 뭐 아니면 이러면은 질방구 좀 불편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환자분들이 맞아요 이러면서 이제 약간 객관적인 지표로 보니까 신기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약간 자꾸 남자친구가 자기 너무 헐겁다고 하는데 이거 뭐예요? 라고 체크해봤는데 헐겁지 않아. 그분 비뇨기과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나와서 약간 요런 부분을 개선하면 좀 도움이 되겠어요 하고 어쨌든 서로 관계하다가 이거저거 얘기하다 보니까 요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건 도대체 뭘까?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할 때 딱 객관적인 지표가 나오니까 조금 납득을 하셔서 되게 유용한 툴로 쓰이고 있습니다. 명기가 될 수 있는 운동법이 있나요? 이건 다들 아시는 케겔 운동이죠. 케겔 운동은 어쨌든 요 골반 저근이 계속 조였다 풀렸다 해서 근육을 강화시키니까 당연히 혈류가 왕성해지고 혈류가 왕성해지니까 당연히 느낌도 더 좋아지고 또 탄력도 더 좋아지고 그리고 요 아랫도리에 또 방광도 있잖아요. 남자들은 전립선도 있잖아요. 거기 건강에도 너무 좋죠. 혈류가 개선되고 체온을 올려주고 그래서 아랫도리 건강에는 케겔 운동이 1타입니다. 관계 시 가장 이상적인 여성의 질 사이즈는 무엇인가요? 저희는 손가락 2개로 이렇게 표현해드려요. 그냥 요 손가락 2개 정도가 아가씨들, 그러니까 뭐 분만 경험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제왕절개 수술을 해도 분만 경험이 없는 분들은 손가락 2개 정도가 딱 질에 들어갈 때는 들어가서 저희가 벌렸을 때 이게 3개, 4개가 아무렇지도 않게 되시는 분들은 약간 좀 공간이 좀 그런 거긴 하는데 실은 파트너분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사이즈가 좀 있으시면 이상적인 질의 사이즈는 나의 파트너와 내게 잘 맞는 그 사이즈겠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일반적으로 질 사이즈는 일반적인 얘기를 해드리자면 손가락 2개 정도가
그러니까 질환에서 느껴질 수 있는 정도의 2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질의 사이즈, 그거를 제일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사이즈가 맞지 않더라도 둘이 만족할 수 있는 관계 시 자세를 추천해 주신다면요? 아까 말씀드린 캣체위. 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시는 거는 여성 상위가 어쨌든 오르가즘 느끼기엔 더 좋으니까 그거 많이 하라고 그러고요. 사이즈가 안 맞는데 그들의 만족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는 보통은 아까 질압 측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은 압력이 되게 높으신 분인데 밑에가 되게 헐거워요. 그럼 실제로는 그분의 압력이 되게 높기 때문에 헐거워도 조임으로 퉁을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시술이 딱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분이 느끼기에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정했는지 뭐 했는지도 모르겠고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하면 압력은 물론 좋았지만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저희가 많이 해드리는 게 보통은 필러를 채워드려가지고 공간을 채워드리죠. 너무 헐거워가 되면 그럼 이건 필러 따위에는 안 되거든. 거기다 뭐 200cc 넣을 순 없으니까 그럴 땐 그냥 아예 차라리 안면 거상술하듯이 늘어진 피부 땡겨 붙이듯이 이 공간 이렇게 해서 탁 붙여가지고 아연이 예쁜이 수술을 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안 맞는데 좋을 만한 체위는 약간 뭐 테크닉으로 될까요? 사이즈가 안 맞는데 그게? 하지만 에모를 충분히 해보셔가지고 약간 충분히 그녀를 흥분시켜가지고 더 느낄 수 있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리모델링 하셔야죠. 사이즈가 안 맞으면 남자 거를 뭐 안에 남자도 귀두 주변에다 뭐 필러를 넣는다 해바라기 시술이라든지 이렇게 사이즈를 확대해보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보통 그런 거 하면 여자분들이 주로 통증을 좀 많이 느끼시니까 관계 시에 여자 쪽에서 좀 할 수 있는 거는 그녀가 공간이 넓어. 그럼 뭐 탄력을 공간이 넓어 라고 하면 필러로 채우던지 아니면 탄력이 없어 하면은 뭐 레이저 해가지고 재생을 시키던지 해서 리모델링을 하셔야죠. 체위로. 그러니까 캣체위 해보시고요. 네, 여성상의 해보시고요. 네, 각종 스팟을 공략해서 오르가즘 느끼게 해보시면 둘 다 만족을 하시려면 이게 체위로 되나요? 여성분들도 비아그라를 복용하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여성이 그 비아그라가 여성한테 맞지는 않는데 여성용 비아그라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직 출시 안 되지 않았나요? 작년에 동영상 찍을 때 10월에 출시된다고 되어 있었었는데 작년 10월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검색해 봤는데 검색을 못했어요. 여성용 비아그라가 현재 미국에서는 출시되어 있고 판매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큰 위험도나 이런 건 보고된 바가 없고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광동제약에서 뭐 나온다고 했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검색한 것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나중에 갱년기 폐경기 되면 성욕이 거의 없어지시거든요. 그래서 막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하고 싶지도 않고 옷 벗기도 귀찮아 막 이렇게 하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분들한테 하실 때 안 아프게 해드릴 수는 있는데 또 건조감이랑 이런 게 촉촉하게 해드릴 수는 있는데 하고 싶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가 있어요. 세월이 흐르면 리비도가 좀 많이 떨어지기는 해서 비아그라라는 아이는 하고 있는 와중에 남자분들은 어쨌든 성욕이 늘 뭐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한다고 하니까 늘 왕성하시니까 한 채로 꼬무룩 죽어버리는 게 문제라면 그거는 유지를 시켜주잖아요. 근데 여자 쪽에서는 내내 그렇게 막 흥분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고 어차피 그냥 하고 싶지 않은 것 자체가 제일 문제라서 보통 여자 쪽에서 쓰는 비아그라는 여자가 약간 성욕이 좀 생기게끔 해드리는 약물인 경우가 더 많아요. 있긴 있는데 전 처방해 본 적이 없고 우리나라에 출시가 되었는지조차 잘 모르겠는. 네. 미국에선 현재 시판되고 있고 뭐 성황리에 잘 판매 중에 되어 있습니다. 약을 제외한 여성의 성욕을 올릴 방법이 있을까요? 오르가즘 느껴보신 분들은 어차피 뭘 해드려도 그냥 행복해 하세요. 그분들이 실은 뭐 성욕도 끝까지 왕성하시고 뭐 90에도 지금 92세인데 샤넬 모델 하시는 그분처럼 그 연세가 되셔도 여전히 느끼시고 여전히 막 그건 해야 돼. 내 젊음 유지는 그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는 되는데 약간 그쪽에 딱히 흥미가 없는 여자들이 그냥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생리 안 하고 이러면 더 싫어하세요. 원래 그렇게 그냥 관심 없어. 아니 그 왕성하던 시기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원래 그냥 계속 관심 없어 하시는 그걸 돌이켜주는 약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근데
만약에 느꼈던 분이 예전에 비해 느낌이 덜 와. 이런 걸 회복시켜 줄 수는 있어요. 뭐 호르몬 대체법을 좀 권해드린다거나 아니면 체력이 딸려서 그런 거면 좀 체력을 좀 왕성하게 뭐 주사를 좀 놔드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약간 예전에 비해 덜 해는 좀 회복시켜 드릴 수는 있는데 못 느꼈던 분을 느끼게 해드리는 건 조금 어렵고 예전부터 성욕이 없던 분들은 원래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그냥 더 이렇게 아니면 정말 영혼 밑에 완전 잘 맞는 파트너를 만나서 뭐 다시 시작해 보시거나 좀 어렵다. 네. 남성을 절정에 가장 쉽게 도달하게 하는 구강성교 방법은 무엇인가요? 구강성교 실제로 남자분들 귀두라는 자리가 굉장히 신경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정말 여자에게는 스팟이 있다면 남자는 귀두가 약간 취특기라고 보시면 돼서 그쪽을 되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시면 되죠. 혓바닥으로 거기 위주로 해가지고 해서 옛날 궁녀들은 거기 위주로 공략하는 방법을 따로 수련을 했대요. 그 정도로 우리도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수련을 하면 되죠. 혓바닥으로 약간 아프지 않게 하면서 귀두 위주로 뭐 체부는 약간 손으로 좀 해주시더라도 약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주시면 질환에 들어가는 것 이상의 또 만족감도 가능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은 자극을 맛보면 막상 또 질환에서 만족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서 네, 이건 알아서들. 네. 에이스팟을 쉽게 찾을 방법은 무엇인가요? 에이스팟은 말레이시아 성학자가 이제 말하기 시작해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는 자궁의 거의, 그러니까 질의 안쪽 되게 깊숙이 자궁 거의 입구 초입에 있거든요. 질의 상단쯤에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에이스팟까지 느끼는 이런 오르가즘을 저희가 자궁 섹스 했다, 느꼈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저기 깊숙한 곳에 있는데 깊이가 되게 깊어서 이게 찾아내기가 일반적인 사이즈로는 쉽지가 않고 약간 머리를 써서 어쨌든 사이즈를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약간 머리를 써서 체위를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느끼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뭐 C스팟도 G스팟도 못 느낀 채로 바로 A스팟 느낄 게 이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내가 약간 C스팟에서 좀 흥분도 좀 했고 G스팟도 좀 느꼈어 한 다음에 흥분이 좀 된 상태가 돼야 질감이 좀 충만해져 있거든요. 그 채로 조 안쪽까지 삽입했을 때 A까지 가능하고요. 보통은 이게 뭐 파도가 차는 것처럼 만족도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서 자궁 섹스를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맛을 잊지를 못한다고 되어져 있어요. 저는 못 느껴봐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실제로 요거는 물론 크기가 정말 좌지우지해서 약간 크고 굵고 뭐 길고 이런 분들이 당연히 유리한 고지에 있으신 게 맞는데 사이즈가 여의치 않으시다면 최대로 여기까지 느낄 수 있는 자세를 좀 취해 보시라고 해요. 그래서 하실 때 여자의 엉덩이를 조금 높여주면 베개를 받치거나 해서 엉덩이를 높여주면 여기까지 이제 더 밀착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가깝게 하시려면 뭐 여자가 남자의 허리에 다리를 감는다거나 그럼 더 밀착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여자의 다리를 남자의 목을 감는다거나 하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해서 약간 이렇게 해서 약간 매다 꽂는 느낌? 그리고 흔하게 하시는 자세 중에서는 그 후배위라고 하는 자세가 있는데 뒤에서 남자분이 이제 뒤에서 동물들 교미하는 것처럼 뒤에서 하는 자세가 있는데 이때 여자분이 그대로 그냥 뭐 이렇게 사지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있으시면 안 되고 허리를 최대로 낮춰가지고 거의 바닥에 닿듯이 거의 낮춰가지고 약간 뒤를 좀 들어 올려주시면 남자분이 거의 이렇게 꽂는 각도랑 잘 일치해서요. 최대로 허리를 낮추는 자세를 해주시면 여기가 조금 닿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자세를 통해서 조금 느끼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계 시 에이스팟을 자극하면 임신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이 있는데 진짜인가요? 실제로 에이스팟을 느껴보신 분들이 오르가즘 느끼신 분들의 0.02%도 안 된다고 되어져 있어서요. 에이스팟을 느끼시면 임신을 하기 쉽다라는 거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않기도 하고 실제로는 뭐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연구도 되어 있지만 그거의 신빙성이 좀 왜냐면 느껴본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하지만 주변에 임신한 사람은 많으니까 에이스팟을 느껴서 임신하게 하는 것보다는 배란일에 될 수 있는 날짜에 관계를 잘 하셔서 조금 깊숙이 삽입을 하신 채로 사정할 때 피스톤 운동 멈춰 주셔서 아예 자궁으로 쑥 집어넣을 수 있게
그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막 여자들이 A스팟이라는 자궁 섹스를 느꼈을 때 분명히 수축하고 흥분하고 해서 자궁이 쭉쭉쭉쭉 빨아들여가지고 자궁 정자의 이동을 원활하게 해서 임신 확률은 높을 것 같아라는 생각은 들지만 데이터상으로는 뭐 검증된 바가 일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A스팟을 느껴서 임신 확률을 높여야지 하는 것보다는 임신이 되려는 날짜에 사정을 했을 때 필수운동을 멈춰서 자궁에다 꽂아놓고선 사정하세요가 조금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세를 제외하고 성생활을 더 좋게 만들 방법이 있을까요? 충분히 애무해 주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죠. 이거는 정말 연구가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충분히 전의를 즐기고 나서 15분 이상 전의를 즐기고 나서 관계에 임했을 때 내 관계 시의 만족도 자체가 당연히 높은 건 물론이고 관계할 때 내가 흥분할 수 있는 빈도라든지 내가 흥분했을 때의 지속 시간이라든지 흥분의 강도가 현저히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어서 관계 전에 충분한 애무, 전이 과정 이런 거는 만족도를 높이는데 당연히 치트키라고 하겠습니다. 아침에 관계를 맺으면 더 좋나요? 이거는 호르몬 때문에 저녁보다 아침 시간은 충분히 휴식을 취한 다음이니까 내 몸이 굉장히 에너지가 충만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여자도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 해와 맞춰가지고 그래서 왜 그게 여자도 또 남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성기가 이렇게 서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되게 높은 때라서 여자도 남자도 만족도를 느끼기에 또 오르가즘에 쉽게 오르기에 되게 충분히 좋은 시간대라고 할 수 있죠. 과학적으로는. 몇 살까지 성관계하는 게 좋나요? 할 수 있으면 죽는 날까지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죠. 근데 내가 관계하는 것 자체가 되게 싫고 되게 스트레스야 하면 당연히 안 하시면 되고요. 이걸로 되게 만족도도 높고 되게 행복하고 살아있는 것 같이 느낀다면 실제로 우리가 보통 흥분하고 성관계 자체로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엔돌핀도 분비가 되고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호르몬도 분비가 되고 해서 성관계를 좀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심장마비로 급사할 확률을 70% 미만으로 낮춘다는 연구조차 있어서요.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하시면 너무 좋죠. 나이가 들어도 성관계를 하는 게 건강에 좋을까요? 이게 아랫도리 건강으로만 좀 봐드리면 성관계를 통해서 이쪽에 혈류가 발달하고 뭐 본의 아니게 근육을 계속 쓰게 되니까 본의 아닌 케겔 운동이 되고 그러면 아래에 내가 방광도 있고 질도 있지만 여기 뭐 요실금 예방에도 좋고 그다음에 남자들 전립선 예방에도 좋고 이렇게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아랫도리 쪽에는 당연히 좋고요. 전신으로 봤을 때는 내가 관계를 하면서 되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그 행복 호르몬을 내가 또 덜 늙게 하는 데 쓸 수가 있고 몸 자체에 활력도 돋고 혈류도 돌아오고 장점이 되게 많죠. 내가 이걸 통해서 행복하면 성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하나의 유희라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즐거움, 늘 알던 즐거움인데 어제 하는 게 다르고 10번째 했을 때 다르니까 다른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거에서 또 나쁘지 않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즐거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관계하는 게 별로이신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하는 거 자체가 되게 고통이시고 너무 귀찮고 그런 분들한테는 그거 안 한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뭐 병 걸리고 죽는 거 아니니까 그거 힘든데 굳이 애써서 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관계 후 남자들이 못 잊는 여성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잘 맞으신 분? 했더니 뭐 정말 딱 그녀가 흥분했다. 되게 좋아하네? 그럼 그 남자분도 되게 행복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도 되게, 그녀가 행복해하는 걸 보고 나도 되게 행복하네? 그러면 이제 더 단단해지고 더 오래 즐기실 수 있고, 그랬더니 그녀는 또 더 즐거워하네? 그랬더니 막 더 흥분을 하네? 그럼 조이고, 애기 또 나오고, 그러면 촉촉하고, 쫀쫀하고 이러면서 느낌이 더 좋아지니까, 나랑 잘 맞았던 분, 그걸 보통 속궁합이 잘 맞는다고 하죠. 그분은 다시 생각나고 다른 분하고 하고 있을 때도 그녀만 하지 못할 때는 그녀가 또 하면서도 다시 생각나고 하겠죠. 그분이 명기 아닐까요? 그런 분이 다시 생각나지 않을까요? 잘 맞았던 분, 속궁합이 잘 맞는 분. 명기의 관상이 있나요? 그 무당분을 불러가지고 한번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명기에 관상이 있느냐, 뭐 예를 들어 귓볼 사이즈로 질이 좁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엉덩이 이런데 그 약간
엉덩이에 보조개가 있는 여자들인데 야동에 보면 그런 게 있대요. 일본 야동을 보면. 근데 뭐 그런 분들이 되게 명기다 이러는데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뽑을 때 그런 걸 비교해 본 적은 일단 없고요. 근데 관상은 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렇게 들어오실 때 진짜 딱 보기에 진짜 누가 봐도 여자 한 분 있죠. 약간 되게 뼈대랑 되게 가녀리신데 가슴은 진짜 좀 있으시고 저렇게 가녀린데 가슴이 좀 있는데 허리는 또 잘록하고 엉덩이는 좀 있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되게 S라인 뿜뿜이신 분들은 실제로는 질각내도 되게 촉촉하고 쫀쫀하고 약간 그분들이 헐거운 경우는 별로 없으셔서 진짜 관리하는 분들은 딱 봤을 때 우와 S라인이다. 그럼 남자분들이 S라인 되게 좋아하시고 막 쭉쭉빵빵 좋아하시는 걸 뭐라고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게 그녀들이 되게 밑에가 또 되게 좋아요. 처녀막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가요? 처녀막이 이렇게 무슨 막이 있는 게 아니라 주름 중에 둔턱이 겉에 있는 게 조금 더 두툼하게 있는 건데 이게 첫 번째 성관계 할 때 터지는 걸로 대부분 알려져는 있지만 실제로는 뭐 자전거를 탄다거나 아니면 뭐 격렬한 운동, 뭐 철봉 매달리기, 뭐 그러니까 매달려도 뭐 철봉 타기, 뭐 이런 빙글빙글 돌기, 뭐 이런 걸로도 파열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요. 꼭 성관계로만 이게 막이 파열이 되는 게 아니라 둔턱이 살짝 이렇게 벌어져 이런 건데 제일 흔하게 알고 있는 건 처녀막이 없으면 뭐 버진이 아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아니다,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막 처녀막 보건술 해달라고 막 오시거든요. 뭐 해드리는 거는 되게 간단하게 해드릴 수는 있는데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이런 현타가 올 때가 많아요. 이게 이런 무의미한 걸 필요하시다니, 뭐 원하시니, 이건 뭐 쌍꺼풀 수술 같은 거 아닐까요? 막 원하니까 뭐 이뻐 보인다니까 뭐 원하니까 해드리긴 해드리는데 참 오해에서 비롯된 그런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뭐 역시나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역시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구나를 또다시 알았고, 그래서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실제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부학적인 구조랑 이런 걸 통해서 말해줄 수는 있는데, 제 위치 자체가 의사다 보니까, 괜히 야동 찾아서 보고, 뭐 쓸데없이 막, 그렇게 막 그랬다더라, 카더라 하고 듣는 것보다는 어쨌든, 신뢰성을 주니까, 이런 뭐, 흥분하고 섹스하고 이런 것도 건강한 방법으로 약간 조금 더 행복한 성생활을 즐겨서 이게 내가 삶을 사는데 또 다른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많은 사람이 더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의사인 제 입을 통해서 말을 한다면 사람들이 조금 더 거부감 없이 막 이게 뭐 섹스 뭐 이렇게 막 혼란 까지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삶을 좀 더 윤택하고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러한 루트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뭐 무의미한 삶을 살 때 하나의 행복도 될 수 있어서 뭐 맨날 섹스만 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기왕 하실 거면 이렇게 즐기는 방법도 있고 또 기왕 하실 거면 파트너랑 소통하면서 충분한 배려나 뭐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은 요런 때 흥분하는구나.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관계를 할 수 있으면 좀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좀 더 사랑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사라고 이런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마침 이쪽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요. 내가 아는 건데 기왕이면 요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즐길 수가 있으니까 더 잘 알아보자 하는 의도로 조금 설명을 드려봤는데 실은 뭐 실전에서 화이팅입니다.